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 리딩 채널은 수익 창출이 중단됐지만 변함없이 세계를 보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토기 고다스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하는 올해 성과라는 푸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과 생방송 라인으로 소통하는 프리모의 리니와 결합된 행사입니다. 이번 대국민 대화에서는 스베르 기가챗이라는 AI가 활용돼 170만 건 이상의 문의를 처리했습니다. 국민들의 질문은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200만 건 이상이 접수됐습니다. 저는 MBC에서 거의 4년 동안 토론 프로그램과 총선, 대선 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를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견해로 푸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4시간 반 이상 계속된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주 여유가 있었고 에너제틱했습니다. 주제는 주로 러시아 국내 이슈에 집중됐습니다. 인프라, 의료, 주택, 복지, 특수군사작전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외교정책 문제는 다소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는 외교정책인 만큼 제가 순서 없이 짚이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년 전승 80주년을 맞는다면서 지정학적 긴장 속에 서방이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외국 대표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 결정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바꿨을 것이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오히려 더 일찍 특수군사작전을 발동했어야 했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수군사작전 결행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년 반 동안의 우크라이나 분쟁이 자신에게 인간으로서 큰 타격을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적대 행위가 러시아 모두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큰 도전이었다면서 지금은 거의 웃거나 농담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을 사면한 조 바이든에 대해 왜 언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침묵은 종종 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정치이면서도 한 명의 인간이라면서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망한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누구와 차를 마시고 싶냐는 질문에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을 국제적 규모의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자크 시라크는 흥미로운 리더로 날카롭게 정의된 의견을 가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러시아, 이태리 관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3명 모두 자국의 주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국내 문제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 전체 상황은 정상적이고 안정적이며 외부 위협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은 3.6%였고 올해는 3.9%, 어쩌면 4%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금융경제평가기관들은 러시아를 경제규모, 구매력 평가 측면에서 유럽 1위, 세계 4위로 올려놨다고 했습니다. 중국, 미국, 인도에 이은 4위로 작년에 독일을 추월했고 올해는 일본을 추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실업률이 2.3%로 사상 최저 수준이며 산업성장은 4.4%, 특히 제조업은 8.1%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엘비라 나비올리나 중앙은행 총재와 대화한 결과 인플레이션은 9.2에서 9.3 사이지만 실질 임금 증가가 9%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춰 거시지표의 연착륙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스 하이드로의 본사가 크라스노야르스크로 이전하고 있다면서 여러 기업들이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연방기관도 마찬가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법권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실, 정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되면 더욱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고 수도의 기능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일부 부여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가 거대한 만큼 대기업과 다른 행정기관이 수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 소련은 약 2%의 출산율을 달성했으나 지금 러시아는 아쉽게도 1.41%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도 적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0.7%에 불과한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이들 나라보다는 사정이 낮지만 출산율을 2.1%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수군사작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돈바스, 헤르손, 자포로제를 완전히 회복할 힘과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복원과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도로망, 주택복원, 공동서비스, 사회문화시설 복원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로는 3년 이내에 러시아 표준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러시아 연방의 내가 된 아조프해 주변에 순환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에 대해 묻는 미 NBC 기자에 대해 4년이 넘도록 트럼프와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가 원할 경우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의 입지가 약해질 때 미국이 대화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는 지난 2, 3년 동안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진정한 주권 국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늘날 러시아 군대 전투 준비 태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군사작전에서 러시아군은 전투 접촉선을 따라 전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력과 효율적인 방위산업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토의 거의 모든 국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면서 서방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55mm 포탄 한 발이 2년 전 2,000유로였던 게 지금은 4배 올라 8,000유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유럽 국가에 촉구해온 국방비 지출 2%는 충분하지 않으며 3% 가지고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대 훈련, 전투 준비 상태, 내부 상태는 아마도 오늘날 세계의 다른 어떤 군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오레슈닉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면 S-300에 해당하는 패트리엇보다는 S-400에 해당하는 사드를 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키예프에 방공 미사일을 집중 배치하면 오레슈닉을 테스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적 전투를 벌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됐냐? 우리는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21세기의 하이테크 결투를 벌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정권의 불법성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계엄령 하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합법적 권력기관은 의회, 즉 라다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제인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의 정당성이 없으면 그가 장악한 행정당국과 법집행기관도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전제 조건은 없다면서 2022년 말 이스탄불 협상 과정에서 표명한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가서 합법성을 얻으면 젤렌스키와도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는 대화할 사람이 있고 거기서 네오나치 정권을 제거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